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한정원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교실 캘리그라피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아버님들의 감성 손편지 쓰기. 자,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까요? 오늘은 옆에 김초령 선생님이 함께 체험해 주실 겁니다.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캘리그라피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는 보통 외국에서 많이 왔다고들 오해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서예라는 영역이 있던 거 아시죠? 네, 네. 서예에는요, 병풍에 우리가 많이 글씨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그림이 있고요. 뒷면에는 글씨가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전통 서각도 있고요. 정각도 있고요. 그리고 도장을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을 겁니다. 거기에도 우리 서체가 들어갑니다. 우리 한글에는요, 영어와 또 한자와는 다른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서요. 그 변화를 줌으로써 독특한 글자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에서 즐겨 쓰는 그 글자체가 하나 있죠. 우리가 보통 들은 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사인을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누구나 나는 글씨를 못 쓴다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없고요. 나만의 글씨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기초 처음 자음 모음 연습해 볼까요? 네. 우선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서예를 하실 때 붓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붓과 먹물을 사용했죠. 그리고 종이는 화선지를 사용했을 겁니다. 지금 현대에는 간편하게 캘리 붓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붓펜으로 간편하게 모든 과정이 필요 없이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붓펜으로 가지고 사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간편하게 캘리그라피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서예에서는요, 그 붙잡는 방법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서 우리가 단고법이라고 불렀고요.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쌍고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다섯 손가락으로 잡아서 지탱하는 오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캘리에서는요, 그 붓펜하고 예전에하고 달라서 이 캘리에서는 그냥 연필 잡듯이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단, 이 각도에 따라서 굵기와 또 내가 힘을 주는 거에 따라서 필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변형이 가능한 그런 글씨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붓을 사시면요. 여기 보면 노란색 라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걸 꼭 빼주셔야 돼요. 이걸 빼주시고 이건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이 먹물이 내려올 거예요. 잉크가 내려오는데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까 노란색을 빼지 않으면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한번 눌러주시면 이 하얀색 붓이 까만색 먹물이 지금 물들었습니다. 2번 이상 하시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고 글씨를 꼭 오랫동안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다 쓰신 다음에는 이 뒤에 먹물 아까 회전하셨죠? 이것만 리필로 사셔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가지고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사용해 보시죠. 자, 오늘 연습해 보시는데 우리 자음, 모음 연습을 합니다. 기역을 보면 기역에 글자가 예전에 우리가 판본체라고 해서 활자체를 쓸 때 그 기역과는 다른 네모 깍두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글자를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글씨를 연습하실 때는 크게 쓰셔야 내가 틀린 부분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위를 강조해 줄 때가 있고요. 아래 부분을 강조해 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굵었다, 가늘었다 이렇게 쓰시면 좀 더 멋진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글자로는 우리 리을이라는 글자를 쓰다 보면요. 리을에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리얼 같은 경우는 끊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계속 쓰는 아, 것인가요? 붙여서 연달아 쓰는 방법도 있고요. 끊어서 한 번씩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는 글자를 나중에 하시다 보면 문장을 쓸 때 그 글자의 리을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럴 때는 띄어서 쓸 수도 있고요. 또 그 부분을 강조를 하지 않을 때는 간단하게 끊어서 쓸 수도 있고요. 이어서 풀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그때마다 문장의 글자에 이 리을이 어떻게 표현돼야 더 자연스럽고 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지 그게 됩니다. 이번에 한번 붙여서 연달아서 해볼까요? 우리 예. 필기체로 한번 쓰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한번 리을을 좀 자유롭게 삼자를 쓴다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아, 예, 좋습니다. 네, 리을이 근데 가장 어려워요. 우리가 그 쓰는 문장 중에 제일 리을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또 나중에 중복이 될 때는 리을의 글자를 강조해서 크게 쓰고 작게도 씁니다. 자, 그러면 리을을 쓰셨으면 이번에 다른 글자를 해볼까요? 여기 보면 이응이 있습니다. 이응을 쓸 때도 단순히 동그라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달팽이처럼 고불고불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좋습니다. 시옷을 보면요. 우리 시옷에 선 대신 점을 찍을 수도 있거든요. 점도 한번 찍어보세요. 아, 좋습니다. 그렇게도 하셨고 됐고요. 아, 시옷이요. 네. 시옷. 네. 자, 이 자음 모음은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만 여러 글자, 다양한 글자 더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자도 한번 해볼까요? 아야 어유를 잘만 표현하시면 우리 문장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성어 의태어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의성어 의태어에 우리 켈리로 쓸 때는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씨를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알아보는 글씨를 쓴다면 우리 캘리그라피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빙글빙글 쓰실 때 이 이응에 빙글빙글 좀 어지러운 느낌으로 네, 그렇게 쓰시니까 가독성은 되죠.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는 다 빙글빙글 썼구나. 그러면서도 정말 어지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글동글 한번 써볼까요? 네, 동글동글한 느낌이 나게끔 이응도 동글, 네, 리을도 동글. 네, 좋습니다. 동글동글한 느낌 정말 잘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저기 보면 번쩍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번쩍이라는 글자에는 글자가 날카롭게 써여 있죠. 이유가 번쩍이라는 이미지와 그 글씨를 똑같이 네, 날카롭게 쓰기 위해서 곡선을 거의 쓰지 않고요.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네, 강하게 나가세요. 네, 번쩍. 예, 번쩍 이제 번쩍처럼 보입니다. 네, 잘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캘리그라피 형상화 표현입니다. 형상화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글자에 만약 별다방을 쓴다면 별다방에 비읍 대신에 별을 정말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든 다 읽을 수 있어요. 가독성이 성공이 됩니다. 가독성이 된다면 이 글씨는 인정이 되는 캘리그라피 글씨가 됩니다. 네,
이렇게 쓰셔도 별다방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나무를 글자를 써볼 텐데요. 나무의 글자에 정말 나무를 그려낼 겁니다. 네, 뭐 나무가 멋있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일단 나무처럼만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글씨도 나무로 읽혀지면 이거는 형상화의 성공적인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마일이라는 글자 보면은 이 안에 이응에다가 웃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웃는 모습이면서도 그림만 보고, 이 글씨만 보고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버님 첫날인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글씨를 가장 많이 쓰이는 글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보면 평상시에 또 많이 사용되는 이 글자를 사용해서 오늘 책갈피를 하나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 우리 캘리그라피의 좋은 점은요. 응원의 말 그리고 좋은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캘리를 배우면서 또 쓰면서 저희는 힐링을 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힐링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내요. 너무 좋은데요. 가족들에게 요즘 정말 힘내 필요한 용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글씨를 못 써도 괜찮은가요? 그럼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글씨를 못 쓰는 글씨는 없습니다. 다만의 글씨만 있을 뿐입니다. 개성을 주시면요. 캘리가 그게 좋은 게요. 개성껏 내 글씨체로 만들면 그거는 내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내 스타일이 됐을 때는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예술성에는요. 잘했다 못했다는 없습니다. 창조만 있습니다. 창의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샘플로 어느 멋진 날 이렇게 책갈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어느 멋진 날 좋은 글귀는 본인이 쓰시는데 이 안에 내가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스티커를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나는 스티커보다 그림도 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림도 싫고 스티커도 필요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트 모양 하나만 색을 칠해 주시면 또 근사한 색깔피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 이게 뭔지 아세요? 네일크러버예요. 자, 네일크러버를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도 색깔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오늘 쓰고 싶은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그걸 한번 써보세요. 네, 힘내. 좋습니다. 네, 거기에 또 예쁘게 또 웃는 모습도 넣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자, 이렇게 색깔피가 되려면요. 요 사이에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요. 끈을 달아주면 책갈피의 완성이 됩니다. 근데 아버님 여기다가 약간의 색깔을 넣으면 더 예쁘지 않을까요? 한번 넣어볼까요? 예, 색깔 있는 펜이 있습니다. 자, 색 있는 펜으로 하시고 싶은 하트 모양도 괜찮고요. 다른 모양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약간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림은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포인트만 넣어주면 돼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칠할 수 있습니다. 네. 칠해주시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가운데다가. 네, 예. 좋아요. 빗살 무늬로 참, 네. 좋은데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책갈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힘내,
잘 될 거야. 가족들에게 이런 말하기 어려운 거는 이렇게 하나 슬쩍 책상 위에다 하나 놓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엽서를 보여드릴게요. 자, 생일, 가족들 보면 생일 한 번씩 돌아오죠. 이때 생일 축하합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로,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 나면은 기억에도 오래 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펠리를 배우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글씨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실까요? 켈리 글씨를 쓰실 때는 글자들을 좀 모아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글씨를 하나하나로 안 보고요. 큰 문장 자체를 한 덩어리로 보거든요. 모아서 쓴다는 말이 무슨 네. 말인가요? 모아서 쓴다는 건요. 글씨가 생일을 축하합니다를 함축해서 모아서 같이 모여 있어요. 글씨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빽빽하게 쓴 그렇죠. 그런 예, 빽빽하게 같이 모여서 퍼즐 맞추시지 그 안에 사이사이에 공간에 넣어줍니다. 우리 가족들 같이요. 단결된 가족의 모습이요. 네, 좋습니다. 글씨를 따로따로 예전 같으면 썼을 텐데 지금 모아서 한 덩어리로 만드니까 더 함축성이 있고요. 글씨의 모양도 더 예뻐졌습니다. 또 하트 하십니까? 네. 하트 하나 더 할까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이래서 캘리를 하다 보면요. 하트와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이 마음도 힐링이 된다는 말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 뒷면은 이렇게 우편 엽서예요. 그래서 우편만 붙이시면 주소만 쓰시면 어디든 날아갑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말. 수고했어 오늘도. 자, 이거는 나 자신에게도 되겠지만 가족들에게도 써보면 참 좋은 말일 것 같습니다. 글씨에 보면 굵기가 있죠. 강약이 있습니다. 우리 음악에도 리듬이 똑같으면 지루하죠. 강약이 있으면 더 조화롭듯이 우리 켈리 글씨에도 보면 강약을 줍니다. 예. 바로 이해하셨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수고했어 하면 하루가 마감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달을 그려주거든 아니면 별을 그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아주 큰 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수고했어. 오늘도. 여러분. 자, 이렇게 가족들에게 오늘 하루 마감한 그날에 이렇게 좋은 응원의 말을 가족들에게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아버님들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캘리그라피 괜찮았습니까?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님들도 글씨를 쓰실 수 있으십니다.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 주저하지 마시고요.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